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의 시력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화장, 수영장, 눈 문신 같은 것들 말이죠. 심지어 이것들은 시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도 완벽한 시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계속 지켜보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8번. 쉬지 않고 디지털 화면 보기. 넷플릭스에서 좋아하는 쇼의 새 시즌이 시작되면 몇 시간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있죠. 우리는 컴퓨터로 일을 하고 영화와 TV를 보고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한 번에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프로젝트를 꼭 끝내야 하더라도 잠시 동안은 눈이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의 피로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눈의 피로는 시력이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진 않겠지만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렵게 되거나 눈물이 나거나 지나치게 건조해질 수도 있고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빛에 너무 민감해지거나 시력이 흐릿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을 피하려면 20분마다 잠깐씩 휴식을 취하세요. 화면을 보거나 장치의 밝기를 조정하지 마세요. 어두운 조명에서 책을 읽거나 장치를 사용하지도 마시고요. 7번.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사용하기. 눈 화장은 눈을 확 바꿔줍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완해주면서도 눈을 더 빛나고 커 보이게 하고 눈의 색을 돋보이게 하죠. 어떤 사람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을 직업으로 삼기도 합니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게 눈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뒷면에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작은 라벨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개봉한 지 3개월 이상 된 마스카라는 박테리아에 온상이 됩니다. 그걸 사용하면 결막염과 눈꺼풀염에 걸릴지도 몰라요. 작년부터 같은 아이섀도우를 계속 써왔다고요?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6번. 인조 속눈썹 잘못 붙이기.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실 때 붙이거나 떼어내는 올바른 방법을 모른다면 떼어낼 때 속눈썹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속눈썹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눈을 예뻐 보이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속눈썹은 먼지, 잔해, 모래, 그리고 다른 날아다니는 입자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그 장벽을 제거하는 건 눈을 보호하는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속눈썹은 또한 이물질이 눈 가까이 있을 때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이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 박테리아가 자라고 먼지가 갇힐 수 있는 완벽하게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결막염, 자극, 그리고 부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번. 싸구려 콘택트 렌즈 착용. 콘택트 렌즈는 매우 편리합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서도 완벽한 시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죠. 많은 사람들이 눈동자 색깔을 바꾸는 등 미용을 위해서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곤 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비처방 렌즈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방된 렌즈는 사람의 눈에 잘 맞고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줍니다. 하지만 식료품점이나 패션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비처방 렌즈는 사람의 홍채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맞지 않으면 마찰로 인해 각막 표면이 손상되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야! 그리고 싸구려 콘택트 렌즈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각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거칠고 자극적인 화학물질로 처리되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눈색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알맞는 콘택트 렌즈를 찾아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번. 화장품 공유하기. 아마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항상 나누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치즈버거라면 물론 나눠 먹을 수 있죠. 친구가 돈이 부족해서 밥값이 필요하다면 물론 놓으면 좋죠. 친구가 아이라이너를 빌려달라고 한다면요. 잠깐만요. 그건 하지 마세요. 외출하기 전에 친구 집으로 가서 준비하고 화장을 하는 것은 재미있어요. 하지만 화장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자기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섀도우를 공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박테리아를 옮길 수도 있고 또 옮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눈병이 생기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장품을 공유하는 게 칫솔을 공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칫솔은 같이 쓰지 않겠죠. 3번. 코 푼 후에 눈 만지기.
코를 푼 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는데 그것은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는 한 가지 경로입니다. 포도상 구균은 코에 사는 박테리아로 코를 비비거나 쑤시거나 풀고 나서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만지게 되면 쉽게 전염되죠. 이렇게 하면 눈꺼풀 바로 옆에 빨간 혹이 부어오르는 다래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래끼는 꽤 고통스러울 수 있고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아주 높아서 친구와 화장품을 같이 쓰거나 베갯잎과 수건을 함께 쓰기만 해도 옮게 되죠. 2번. 눈 문신하기. 눈 문신은 약 10년 전에 시작된 유행으로 일반적인 문신과는 다릅니다. 눈 앞부분을 덮는 막인, 결막 아래에 원하는 색의 잉크를 소량 주입하는 건데요. 일반 문신과 마찬가지로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게 되면 눈에 통증이나 만성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시력이 흐릿해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눈 문신을 해서 잘못되었다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멋져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눈 문신은 아주 근사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뭔가 잘못돼서 시력을 잃는다 해도 감당할 만큼 문신이 가치 있는 일인가요? 문신을 너무 하고 싶으시다면 주요 오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다른 부위에 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1번. 수영하면서 눈뜨기. 염소는 물속의 박테리아를 죽여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고안되었습니다. 염소가 머리카락을 망가뜨리고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면 연약한 눈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염소는 눈을 붉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빛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소 때문에 수영을 하지 않는다거나 수영장에서의 나른한 하루를 즐기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겠죠. 그냥 물안경을 쓰세요. 물안경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물속에서 눈을 뜨지 마세요. 수영장 벽이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기 전에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피세요. 그리고 수영을 한 후에는 반드시 세수를 하고 시원한 흐르는 물에 눈을 헹구세요. 눈을 포함한 온몸에서 염소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얼굴을 만진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베데스다 소재국립보건원의 연구원들이 한 사회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1시간에 평균 4번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비록 얼굴을 만지는 것을 피할 수 없더라도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 근처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웠으니 눈 관리가 쉬워질 거예요. 말해보세요, 밝은면 친구들. 눈을 상하게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한 일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